안녕하세요, 바빌론입니다. 오늘 이번에 베트남에 이제 네 번째 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준비사항 이런 것들 좀 변화된 것들 그리고 이전과 좀 다른 점들 그런 것들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한국 음식 비중이 좀 많이 줄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문화 가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지에 가면 그 나라 음식이 맞지 않아서 이전에는 제가 이제 뭐 한국 음식을 굉장히 많이 이제 베트남 갈 때 많이 싸갔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현지 음식이 잘 맞고 맛있고 뭐 그렇다기보다는 차라리 그 현지에 가서 제가 이원몰이나 이런 데 가서 차라리 구매하면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술을 그렇게 먹는 편이 아니어서 예를 들어 제가 술을 좋아했다면 뭐 한국 팩으로 된 뭐 이런 것들을 가져갔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지에서 웬만한 이온몰이나 이렇게 그런 마트에 다 한국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전에 여행할 때보다 음식 비중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냥 이런 고추장, 그다음에 요 된장, 아,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것도 사실 안 사도 되는데 거기 가서 사도 되는데 이거는 구매를 했고요. 이제 가져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갈 때 저도 여행 이렇게 오늘이 이제 출발하는 날인데 이렇게 짐을 챙기다가 알면서도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수화물 짐 붙일 때 이제 티켓팅 할 때 항공권을 받고 이럴 때 짐을 붙일 때 그 안에는 사실 뭐 배터리 종류의 전자기기 이런 것들은 절대 넣으면 안 되는데 간혹 그러니까 한국에 갈 때는 그러니까 해외 현지에 갈 때는 이런 것들을 잘 챙기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올 때는 이제 깜빡하시면서 그 배터리나 이런 것들을 수화물 붙이는 칸에 넣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이라면 상관은 없는데 외국 해외 현지라면 그게 더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수속하고 티켓팅 받아서 안에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짐을 잘못 붙이고 그 배터리 종류 이런 것들을 수화물 붙이는 곳에 넣어서 이제 잘못 불려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베트남 현지에 갈 때 반드시 이 힙셋을 사용하거든요. 이거를 힙셋을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이라든지 여권이라든지 어떤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귀중품은 반드시 이제 힙셋으로 이렇게 메고 다니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힙셋에는 상비약,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다든지 갑자기 뭐 열이 난다든지 그런 상비약 몇 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몇 개는 이제 넣어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준비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다문화 가정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 베트남 분들이 좋아하는 게 몇 가지는 있어요. 그래서 이 수화물도 어떻게 보면 이제 비용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냥 여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간편하게 추려가지고 여행하시면 되겠지만 이제 저같이 어떤 다문화 가족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이 수화물도 어떤 비용이기 때문에 키로 수기 때문에 그냥 가게 되면 조금 그게 아까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 간혹 부탁받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동네 현지 사람이 뭘 좀 사달라고 부탁한다든지 뭐 이런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이제 첫 번째는 인삼이에요. 인삼을 베트남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해 주거든요. 한국 제품 중에. 그러니까 이 인삼 같은 경우 이제 높게 평가하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한국 화장품을 굉장히 조금 좋아해요. 한국 화장품을.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대추나 네 번째는 이제 영지버섯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요. 인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장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이 떠나는 날이라면 그 며칠 전에 인삼을 구매하면 돼요. 하고 이제 이런 뒤에 보이는 이런 것처럼 냉장고에 이제 인삼을 넣어 놓는데 그 인삼을 그냥 시장에서 가져오면 그 비닐채 묶어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인삼을 사오면 집에서 신문지나 어떤 그 이런 쇼핑백 안 쓰는 쇼핑백들을 다 잘라가지고 이 쇼핑백을 펴가지고 그 인삼을 하나하나씩 놓고 이렇게 말아놓은 상태에서 비닐봉투에 넣고 묶으면 안 돼요. 묶으면 안 되고 열어놓은 상태에서 냉장 보관을 했다가 떠나는 날 그걸 그대로 꺼내가지고 이제 묶어서
이제 수화물 짐칸에 넣는 그거에 이제 놓고 이제 가시면 돼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인삼은 그렇게 하면 이제 변질될 경우가 거의 적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보관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삼 같은 경우에 이제 구매할 때는 이제 온라인이나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뭐 도매 시장 이런 데 가는 것도 필요 없고요. 그냥 지역에 이렇게 재래시장이나 온누리 상품권이 가능한 그런 시장에 가셔서 구매를 하시는데, 이거를 구매할 때도 노하우가 있어요. 이게 정찰제가 아니다 보니까 뭐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 가격이 써 있지만,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채, 한 근에 뭐 킬로그램에 뭐 무게에 따라서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내가 사고자 하는 것들을 뭐 인삼 얼만큼, 뭐 대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그 사장님께 여쭤보시고 얼마냐고 먼저 물어보세요. 그럼 이제 그분이 얼마다라고 먼저 가격을 듣고요. 듣고 난 다음에 그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장님 혹시 그 온누리 상품권이 결제가 가능하냐 여쭤보면 사장님이 된다고 하시거든요. 재래시장은 다 온누리 상품권이 돼요. 근데 지류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가능하냐 여쭤보면 모바일로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금액을 듣고 그 금액만큼 충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온누리 상품권 모바일이 지역사랑 상품권처럼 어플 내에서 다운을 받고 그거를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처럼 그 충전을 하시는 거거든요. 내 계좌에서 차감해서 그 금액만큼 거기다 이동시키는 건데, 온누리 상품권도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얼마만큼 금액 결제해야 된다 하면 차액 없이, 그러니까 포인트처럼 남는 잉여 그 금액 없이 바로 그 금액만큼을 바로 현지에서 포인트 그 온누리 상품권으로 충전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온누리 상품권 세팅을 할 때 결제를 제가 기존에 사용하는 그 은행 계좌 있죠, 그 체크카드, 그 정보를 입력하시면 거기에서 충전이 되고, 그 충전 금액만큼 그 가맹점에서 사용을 하면 그 금액을 제 은행 계좌에서 차감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충전해 놨던 그 포인트에서 차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이렇게 바우처 결제하듯이 먼저 충전을 하면 그 금액에서 나간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10%는 나라에서 이렇게 충전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고 하면 만 원이, 그러니까 저는 9만 원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 원을 벌써 세이빙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또 체크카드로 결제가 되는 거예요. 간편하게. 따로 무슨 카드 만들고 할 필요 없이. 그래서 이런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 구매할 때는 온누리 상품권 모바일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마다 편차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점이, 뭐 40만 원, 50만 원 그 내외겠지만, 온누리 상품권은 한 달 한도가 200만 원까지 충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만 원이라고 하면 10%면 20만 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뭐 내가 가게에서 장사를 하거나 이런 분들도 온누리 상품권 적절히 이용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을,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 뭐 인삼이나 이런 농산물 구매할 때는 온누리 상품권을 꼭 한번 이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베트남 갈 때는 환전을 할 때 제가 이제 이중 환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가까운 은행이나 뭐 우대금리를 받는 그런 은행에 가서. 근데 그 전에 해외여행을 잘 하시고 이분들은 토스나 이렇게 나오기 전에 뭐 두 가지 업체 정도에서 뭐 환전도 하고 거기에 맞는 카드 발급받아서 ATM기에서 뭐 찾는 수수료도 조금 우대를 받고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저는 예전에 은행 가서 그냥 원화를 달러로 바꾼 다음에 달러를 또 베트남 동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전 수수료가 이중으로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를 원화를 한국 돈을 달러로 바꿀 때 첫 번째 수수료가 나가고, 그다음 그 수수료가 또 베트남 동으로 바꿀 때 두 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전 수수료도 따지자고 하면 이게 또 굉장히 큰 비중이고 아까운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토스에서 저는 이제 환전할 때 이번에 토스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토스랑 이제 크로스 어플, 그 크로스 어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돈을 조금 보낼 때 수수료가 5천 원 정도밖에 안 나가거든요. 근데 그 크로스라는 어플은 하루에 출석처럼 체크를 하면 그게 또 포인트가 쌓여요. 그래서 사실은 5천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돈을 송금할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번에는 이게 이제 그 토스 거에서 이렇게 체크 카드를 발급받은 건데, 여기에
얼마만큼의 외화를, 그러니까 환전 수수료가 이게 토스는 현재 없어요. 무료예요. 그리고 현지에 가서 ATM기나 이런 데에서 현금을 조금 찾을 때에도 환전 수수료, 아니 그 찾는 수수료가 없는 거예요. 그 일정의 기계마다 뭐 다르겠지만 저도 이제 베트남 현지에 가서 공항에서 한번 요걸 통해서 얼마만큼 한번 금액을 인출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얘가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어플 내에서 예를 들어 이 토스는 현재 17개 국가의 통화들을 환전 수수료 없이 환율 추이를 보면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많이 내렸다 이러면 우리가 은행이나 어디 갈 필요도 없이 거기에서 그냥 내 외화 통장으로 조금씩 보내놓으면 환전 수수료도 없고 더 외화를 같은 가격 대비 더 많이 바꿔놓을 수가 있는 거죠. 환율에 따라서. 그래서 좋은 점이 또 뭐냐면 먼저 예를 들어 옛날에는 또 남은 돈은 또 은행에 가서 바꾸려면 이중으로 또 한 번 또 환전 수수료를 은행이 챙겨가잖아요. 근데 이 토스에서는 그냥 어플 내에서 내가 다시 원화로 바꾸고 싶다면 거기에서 환전 수수료 없이 또 다시 남은 차감된 금액은 원화로 바꾸는 거예요. 은행에 가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 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옛날에 해외여행 가고 뭐 해외가 이제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렇다 보면은 이게 환전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돈이 많이 나가곤 하는데 이번에 토스를 이용해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번에 여행 갈 때 사파로 갔는데 그 사파는 옛날에 이제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가 한번 갔던 데예요. 이렇게 계단식 논 형태가 있고 사파 여행지를 베트남 찾아보면 최근에 이제 판시팡이라는 그게 있고 베트남에 가서 제가 이제 놀랬던 점은 뭐냐면 이 케이블카인데 케이블카를 타면 그 기술력이 제가 듣기로는 그 케이블카는 프랑스산이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근데 이게 다낭에 갔을 때도 그렇고 이 바나힐, 이 손 모양의 이 바나힐에 갔을 때도 그런데 케이블을 쭉 올라가다가 한 세네 번을 번갈아 가면서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모와 스케일은 진짜 케이블은 제가 베트남에서는 좀 놀랬던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제가 뭐 웬만한 케이블은 조금 타보기도 했었지만 물론 국내도 좋지만 그 스케일과 웅장함과 그 길이로서는 베트남이 좀 압도적이다. 그래서 베트남에 가보시면 뭐 케이블 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도 이번에 사파 여행을 계획하면서 판시팡에 가보려고 하는데 그때도 아마 케이블을 또 타보지 않을까. 그래서 베트남에 가보시면 케이블을 타보셔라.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또 예전에는 미리 유심을 해외 가기 전에 미리 샀어요. 그래서 비행기 탈 때 한국 유심을 빼놓고 잘 이렇게 포장해 놓다가 또 현지 유심을 끼고 또 빼고 이게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도 제가 토스로 이심을 따로 신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해외 현지 가서 그냥 데이터 셀룰러 가서 한국 데이터는 그냥 오프로 눌러놓고 현지 데이터를 온으로 눌러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올 때는 또 뭐 어차피 해외 그 데이터는 오프로 하고 다시 한국에 도착하면 셀룰러에서 한국 데이터 메인을 온으로 누르면 따로 로밍이나 어떤 유심 번거로움 없이 이 이심으로 굉장히 간편하게 여행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사파 여행을 계획할 때 좀 참고할 만한 어플은 이제 트립 어드바이저를 제가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부킹닷컴이나 뭐 구글 검색이나 뭐 제 와이프가 어떤 추천에는 또 같이 찾아보면서 그런 여행지에 갔다면 이번에는 트립 어드바이저 어플로 한번 명소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행을 갈 때는 그러니까 하루 도착한 그 도시에 하루 정도는 비싸지 않은 호텔에서 자요. 왜냐면은 첫날에는 어차피 아침부터 여행 일정이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짐만 좀 풀고 침대만 그렇게 나쁘지 않을 정도의 그 정도 등급에서 저는 그 하루 일정을 보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날이나 세 번째 날에는 좀 좋은 호텔에서 묵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일정이 저희가 아침부터 체크인을 해서 그러니까 시작부터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 날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보통 첫날에는 비싼 호텔이나 그런 숙소를 얻는 게 아니라 조금 가성비 좋은 그런 거를 알아보고 그 이튿날은 좀 좋은 숙소에서 묵는다. 그래서
그 숙소 사파에 대한 것도 이제 제 와이프랑 이게 이제 투 채널 마이크를 샀기 때문에 같이 어떤 베트남 현지에 대해서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준비물도 이게 다이소에서 구매한 거거든요. 이거는 2,000원인가 천 원인가 해서 샀어요. 이게 이제 영양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케이스에 이렇게 넣어 가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혹시 열이 난다거나 뭐 두통이 있거나 이런 게 상비약은 한 요 정도는 띄어서 힙셋에 넣고 다니는 게 항상 좋아요. 넣고 다니는 게 좋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뭐 고추장 된장은 사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는 된장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현지에서 양념이 우리 입맛에 맞지가 않아서 된장 정도는 이렇게 꼭 하나 들고 가시면 좋아요. 어차피 고기 종류는 그냥 된장만 찍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치약 노브랜드 저렴한 건데, 이런 것들도 사실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준비해 가면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제가 이제 충전해서 쓸 건데, 사실 뭐 요것도 가져가시면 좋지만 제가 이제 이용을 해보니까 차라리 요런 종류의 배터리를 한 3, 4개 가져가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폰을 쓰니까 하나는 이제 8핀이고 하나는 몇 개는 이제 C타입으로 이제 몇 개 준비해서 차라리 가져가면 휴대성이나 어떤 이렇게 현지에서 유튜브나 이런 거 촬영하고 뭐 이럴 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또 다이소에서 구매한 건데, 베트남은 샴푸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도 좋지는 않고, 뭐 필터도 가져가면 좋긴 한데 저는 필터도 필터지만 필터보다 요 그 제가 사용하고 있는 샴푸를 요 100ml 요 사이즈, 여행용 사이즈에 맞는 거에 지금 담았거든요. 요거랑 제가 쓰는 로션이랑 이런 거는 따로 요걸로 2개를 담아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갈 거고, 이번 여행에서는 제가 요거는 이제 하와이 대저택님의 요 더마인드라는 책, 그 다음에 요거 주원규 작가가 쓰신 슈퍼노멀이라는 이 책 2권을 들고 전 이번에 베트남에 갈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도 좀 읽고 베트남 현지에서도 읽고, 이게 짐이 된다고 하면 베트남 현지에 제 와이프 있는 집 거기다 이제 놓고 올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갖고 갈 때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분실물이나 잊어버리는 거 없이. 그래서 이런 거에 마이크면 마이크, 뭐 이렇게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서 묶음으로 해서 보관하고, 묶음으로 해서 보관했다가 그대로 가져오는 게 거의 분실물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무선 마우스 이건데, 요게 이제 케이블 단자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임의로 비닐 봉투에 담아가지고 이제 포장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가실 때 이게 요거는 이제 한 잔용 보리차인데, 이거는 조금 가져가시면 또 좋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가져가면 좋고, 그리고 이제 서브웨이에서 이거 화이트 마카다미안가 요거를 제가 좀 몇 개 샀어요. 이런 것들은 공항에 가고 대기 시간이 길고 뭐 하기 때문에 뭐 혼자 간편히 먹는 것도 좋지만 뭐 요런 것들도 싸가면 나쁘지 않고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전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힙셋 안에는, 이 안에는 꼭 그 한국용 여권이랑 돈이랑 뭐 또 스마트폰이랑 이런 것들을 항상 힙셋에 넣고 다니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베트남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그 준비 사항이 예전이랑 조금 달라진 점들, 예를 들어 유심을 이심으로 바꾼다든지, 옛날에는 은행 가서 환전했지만 지금은 토스나 이런 것들로 미리 온라인 핸드폰으로 환전이나 거기에다 이제 돈을 조금 집어넣고 현지에 가서 현지 ATM기를 통해서 환전 수수료 없이 필요한 금액만큼만 조금 사용하고, 또 이게 현지에서도 체크카드가 관광지나 이런 데서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제 사파를 여행으로 이제 기획하고 있고, 거기에는 이제 판시팡이라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하고, 사파에서 이제 다양한 숙소 알아보는 과정이랑 숙소에서 또 묵어보면서 어떤 그런 숙소에 대한 내용,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담아보고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인삼이나 이런 것들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가져오면 냉장고에 잘 보관했다가
가는 날 잘 챙겨서 가면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고, 뭐 예전에는 뭐 이런 뭐 비타민이라든지 뭐 별다른 뭐 준비 없이 했는데, 이 여행이라는 것도 이제 가면 갈수록 어떤 짐이 좀 간소화되고 요령이랑 노하우나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항공권도 저 같은 경우에는 왕복으로 끊진 않아요. 이렇게 가격 추이를 봤다가 저렴한 날 구매를 하고, 또 오는 날도 편도 봐서 이렇게 구매하고. 근데 베트남은 이상하게 설날이 굉장히 그 나라 자체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설날에는 항공권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제 와이프랑 저희 애기는 미리 설날 되기 전에 좀 저렴할 때 항공권으로 타고 지금 이제 베트남에 갔고, 저는 이제 설이 지난 시점에 지금 또 항공권 가격 추이를 본 다음에 저렴하게 해서 구매를 했고, 또 애기가 있으면 기다리고 이런 시간 때문에 그 항공사 그러니까 스카이스캐너로 구매를 하더라도 항공사 사이트에 따로 들어가서 거기에 편의사항을 제가 추가로 결제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기다리지 않게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추가 옵션을 받는데, 그런 것들은 스카이스캐너로 첫 번째 결제하더라도 두 번째는 각 항공사로 들어간 다음에 그 티켓 번호랑 여권 정보를 넣으면 뭐 예를 들어 음식이라든지 추가 사항 편의들을 유료로 또 추가로 결제할 수가 있으면 좀 편의성이 더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혼자 가다 보니까 뭐 그럴 필요는 없고, 그래서 그런 점도 아기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 스카이스캐너로 결제를 했다면 그 다음 편의성에 대해서 결제를 하는 방법도 있다. 그것도 이제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베트남에 네 번째 여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또 문화 정보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이번에는 좀 전에 갔었던 때보다 더 좀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